서울 외곽의 재개발이 한창인 소도시 하늘마을. 이른 아침 6시가 되면 서일아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29살에 일하는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의 차분한 분위기를 지닌 여성이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이란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스며 있었어요. 공원으로 조깅을 나간 이란은 평소와 다른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상인들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란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군 시절 몸에 배인 관찰력으로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니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있고 몸짓이 위축되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힌 직감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8시 정각, 이란이 북카페 책과 커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주친 광경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평소 활기차게 문을 여는 옆가게 아저씨가 오늘은 표정이 어둡더니 이란을 보자 급히 고개를 돌려버렸거든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란이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저씨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카페 문을 열며 이란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상인들의 목소리도 작고 손님들의 발걸음도 빨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때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26살의 윤미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표정도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미나야, 혹시 오는 길에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 이란의 질문에 미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제 늦게 집에 가는데 시장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났거든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같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돈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가만 안 둔다는 말도 들렸고요. 이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군인 시절 터득한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이 평화로운 시장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김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일하나, 혹시 너도 들었니?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닌다는 얘기. 일하는 커피를 내려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씀이세요? 건설회사라고 하는데 상인들한테 뭔가 요구한다더구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 순간 일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과거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고 몸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카페에는 한적한 오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시장 골목에 또다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직접 가게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잠깐 이것 좀 봐. 이란이 미나를 부르며 창가로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관찰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각 가게마다 들어가서는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서는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그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인상이 거친 40대 중반의 남자가 눈에 띄었는데 다른 이들보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드디어 그들이 책과 커피 앞에 나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앞서 본 그 거친 인상의 남자와 부하 2명이었어요. 남자는 사마리안 정도 키의 건장한 체격,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군 시절 몸에 밴 습관으로 출입구까지의 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위치,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남자가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커피보다는 카페 내부를 훑어보는데 집중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곳의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란이 커피를 내려주자 남자는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혼자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이라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해왔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죠. 이 동네도 재개발이 한창이고 공사하는 곳도 많고 안전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이때 남자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창도건설 대표 장호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가 이 일대 안전 관리를 맡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장호열의 말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라는 그가 진짜 건설업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말투와 행동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영락없는 조폭이었거든요. 안전관리요? 네. 월 10만 원 정도면 이 근처 안전을 책임져 드릴 수 있어요. 화재나 도난, 기물 파손 같은 일들 말이죠. 그 순간 이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호비 갈취였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호열의 얼굴에 순간 불쾌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여자 혼자 하는 장사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협박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과거의 자신이라면 벌써 행동에 나섰을 테지만 지금은 참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호열은 커피값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일어났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요.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카페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이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란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장호열이 남기고 간 명함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란이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정면 유리창에 거미줄 모양의 금이 가 있었고 바닥에는 주먹만 한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이라는 무릎을 꿇고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자신이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해서 바로 보복이 시작된 거죠. 미나가 출근해서 깨진 유리창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아니야. 그냥 사고겠지. 이라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업체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카페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하나, 어제 그 사람들이 너한테도 왔다면서? 네, 할머니. 왔었어요. 우리도 그래.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 안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70대 김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일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명백했고,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저녁 8시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일하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친 욕설들이 섞여 있었어요.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카페 바로 앞 골목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술안주 없나? 편의점 가서 사와. 귀찮아. 그냥 여기서 마시자. 그들은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제 장호열과 함께 왔던 부하들이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고 가끔씩 카페 문을 두드리기도 했어요. 야, 사장님, 물 좀 주세요. 문 열어봐. 화장실 좀 빌려달라고. 일하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손님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사가 안 될 테니까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나 카페 앞에서 술판을 벌였어요.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소란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이상해요. 왜 자꾸 우리 앞에서만 저러는 거죠? 일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나야, 사실은 일하니 장호열과의 만남, 그리고 보호비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미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 같아. 그 순간 일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호열입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제안 말이에요. 일하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벌써 정면 승부를 택했을 테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했어요. 미나와 다른 상인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요? 사장님, 시간은 돈이에요. 그리고 안전도 돈으로 사는 거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일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일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벌어지는 소란은 여전했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유리병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신경을 긁었어요.
참다 못한 이라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려다본 카페 앞 골목에는 예상대로 장호열의 부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한 명은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며 카페 문을 발로 차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또 유리창을 깨려는 건가? 이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도 두 번째는 다른 문제였어요. 더구나 그들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새벽 1시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완전히 취한 남자가 손에 든 돌멩이를 카페 유리창을 향해 던지려는 찰나, 이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라는 조용히 집을 나와 뒷골목을 통해 카페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은밀한 이동 기술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돌을 던지려던 남자가 팔을 뒤로 젖히는 순간 이란이 나타났습니다. 번개같이 뻗은 이란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어요.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돌멩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란은 그의 손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으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일련의 동작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으악! 누구야? 남자가 고통스럽게 소리치자 함께 있던 동료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란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야, 너 누구야? 뭐 하는 거야? 한 명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다가왔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제압한 채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주거 지역입니다. 밤늦게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두 번째 남자가 소주병을 휘두르려는 순간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제압하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놓으면서 동시에 몸을 낮춰 다가오는 남자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소주병을 놓쳤습니다. 너 뭐야? 대체 정체가 뭐야? 세 번째 남자가 후들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라는 그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니까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야, 이 여자 뭔가 이상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첫 번째로 제압당한 남자가 손목을 비비며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이란의 움직임에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한 거죠. 오늘은 이만 가세요.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급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병과 안주를 황급히 치우면서 중간중간 이란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기억해둬. 우리 형님한테 말할 거야. 마지막에 한 명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란은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골목이 조용해진 후 이란은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또다시 유리창이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CCTV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이라는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간에 목격자가 있을 리 없었고 증거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분명히 보복을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보인 행동은 과거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어요. 평범한 카페 사장이 아닌
특수부대 출신의 전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군. 이라는 작게 한숨을 쉬며 집문을 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란이 카페로 향하는 길에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무언가 탄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어요. 발걸음을 빨리하며 골목을 돌아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박 아저씨의 철물점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소방차와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었고 상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급히 다가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 4시쯤에 불이 났대.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고 하고. 하지만 이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요. 박 아저씨도 장호열에게 보호비를 거절한 상인 중 한 명이었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가게는 완전히 망가졌어.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호열 일당의 경고였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이라는 미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랑 뭔가 있었다면서요? 이라는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미나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오늘은 더 심하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미나야, 오늘 일찍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사장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미나의 단호한 대답에 이라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미나에게서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호열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부하 4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란에게 당한 남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장호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젯밤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신다고요? 우리 애들이 길에서 술 한잔 마시고 있는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걸었다던데요. 장호열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자세였어요. 저희는 영업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때 미나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습니다. 장호열의 시선이 미나에게로 향했어요. 아, 직원분이네요. 이쁘시네. 장호열이 미나의 팔을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장호열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놓으세요. 미나가 소리쳤지만 장호열은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자끼리 장사하기 힘들지? 우리가 도와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이란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미나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손 떼세요. 이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장호열이 고개를 돌려 이란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나한테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호열은 미나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어요. 뺨을 치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런 건방진. 하지만 장호열의 손이 미나에게 닿기 전에 이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이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자 장호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악력이었어요.
야, 이 여자가 지금. 부하들이 움직이려 하자 미나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태권도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미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일촉즉발로 변했습니다. 이라는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던 장호열이 자유로운 왼손으로 이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듯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피했어요. 동시에 장호열의 오른팔을 더욱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아! 장호열의 비명이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이란은 707에서 배운 관절 제압술을 정확히 구사하고 있었어요. 장호열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으면서 동시에 그의 어깨를 눌러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장호열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이란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완전히 제압했어요. 일련의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확해서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형님을.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치며 이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지만 이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장호열을 제압한 채로 몸을 돌려 다가오는 남자의 주먹을 왼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다른 부하가 미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자 미나는 몸을 낮춰 그의 손을 피하며 동시에 뒤돌아서서 뒤차기를 날렸습니다. 으악! 태권도 사단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된 순간이었어요. 미나의 발이 남자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하자 그는 고통스럽게 몸을 구부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여린 모습의 미나에게서 나온 날카로운 공격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 여자들이.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해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카페 사장과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여성 두 명이 순식간에 자신들을 제압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라는 여전히 장호열을 바닥에 눌러둔 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자꾸 방해하시는 거죠? 너 정체가 뭐야? 장호열이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란의 제압 실력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이에요. 이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장호열을 제압하고 있는 손의 힘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확한 압박점을 누르고 있어서 장호열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김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커피 한잔하러 오시던 할아버지는 카페 안의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바닥에 엎어진 장호열과 그를 제압하고 있는 이란, 그리고 전투 자세를 취한 미나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이란이 조용히 말하자 할아버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카페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상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이란이 장호열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장호열은 팔을 주무르며 일어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너희들 정체를 알아보겠어. 알아보고 싶으시면 알아보세요. 하지만 다시는 여기서 이런 일 벌이지 마세요. 미나도 전투 자세를 풀며 이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장호열과 부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장호열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거로 끝이 아니야.
문이 닫힌 후 카페 안에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이란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일은 분명히 시장 전체에 퍼질 테고 이란과 미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었어요. 카페 밖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카페 문이 열리며 배달복을 입은 30살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이란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밖에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던데. 재우가 이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최재욱은 이란의 707 특수임무단 시절 후임이었어요. 저녁 후에는 배달업체에서 일하며 가끔 이란의 카페에 들르곤 했습니다. 누나, 얼굴이 왜 그래? 뭔가 있었지? 재욱의 예리한 눈빛이 카페 내부를 훑어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의자, 어수선해진 테이블 배치, 그리고 이란과 미나의 긴장된 표정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나가 재욱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호열 일당의 협박부터 오늘 벌어진 몸싸움까지 모든 걸 말이죠. 재욱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새끼들이 감히 누나한테? 재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 시절부터 이란을 존경해왔던 재욱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괜찮아, 재욱아.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아니야, 누나. 이런 식으로는 안 끝날 거야. 저런 조폭들은 더 큰 걸로 보복해올 텐데. 재욱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갑자기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깐, 누나. 혹시 그 일이 언제 벌어졌어? 방금 전에. 왜? 재욱이 급히 밖으로 나가더니 자신의 배달 오토바이로 달려갔습니다. 헬멧 위쪽에 작은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요즘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블랙박스였습니다. 누나, 이거 봐. 재욱이 헬멧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며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에 카드를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재욱이 카페 앞에 배달 온 시점이 정확히 장호열 일당이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과 겹쳤던 거예요. 카메라는 카페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다 찍혔어. 영상에는 장호열이 미나의 팔을 붙잡는 장면, 뺨을 치려는 장면, 그리고 이란이 정당방위로 제압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특히 장호열의 폭력적인 행동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바로 경찰서에 가자. 재욱의 제안에 이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재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이런 건 확실히 끝내야 해. 저런 조폭들한테 한번 밀리면 계속 당하게 돼. 결국 세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거 완전히 협박이랑 폭행이네요. 증거도 명확하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 속 장호열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 그의 폭력적인 행동도 명백했거든요. 게다가 시장 상인들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사건은 급속도로 진전되었어요. 오후 5시쯤 장호열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갈 협박과 폭행 혐의였어요. 그의 부하들도 줄줄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누나, 이제 안심이야.
재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란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 재욱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몰라. 모료 누나.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카페로 돌아온 세 사람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가져올 변화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마을 시장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장호열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보호비 때문에 고민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란의 카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겠지만 금세 이란이 내리는 커피의 진짜 맛을 알게 된 이들이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사장님, 신문 보셨어요? 미나가 아침 신문을 들고 들어오며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역 신문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여성 전직 특수부대원이 골목을 지키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란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 전역 후 평범한 카페를 운영하다가 조폭의 협박에 맞서 지역을 지켜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는 이란의 용기와 정의감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도 얼마든지 사회의 부조리에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머, 우리 사장님이 유명해졌네.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이란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히 오버한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란의 마음속으로는 묘한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평범한 시민들을 지키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오후 2시쯤 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할아버지를 비롯해 상인들이 모두 카페로 몰려왔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감사패를 들고 있었어요. 이란아,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하늘마을에 수호천사 서일환에게라고 적혀 있네요. 미나가 감사패의 문구를 읽어주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라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런 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진작에 누군가 했겠지. 재개발로 인해 가게를 옮겨야 했던 박 아저씨도 이날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금과 상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란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저녁이 되자 카페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란과 미나는 조용히 정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나서실 거예요? 미나의 질문에 이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글쎄,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 거야. 맞아요. 평화가 최고죠. 문득 이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힘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 셈이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란이 조용히 중얼거리자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밤이 깊어가면서 시장 골목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책과 커피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향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일하는 마지막 정리를 마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 작은 카페가 지역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